메모리는 지금도 삼성이 넘버원입니다. 단지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앞서간 거죠.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회사지 않습니까? HBM이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뭐 2년 내에 아마 따라잡지 않을까. 자, 김작가 TV에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오셔서 교수님께서 이제 삼성전자 굉장히 좋게 보신다고 매번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18만 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기에 교수님 모시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성능을 좀 높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스케줄이 가장 빨라요. 원래는 설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당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젠가 납품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상당히 성능이 또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11.7GBps거든요. 이게 원래 제덱 기준으로 보면은 8GBps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단일 스택 대역폭도 보시면은 3.3TB입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입니다. 예. 이게 원래는 기준이 3.0이거든요. 훨씬 더 높죠. 예. 그 다음에 I/O, 이건 뭐냐면 이제 입출력입니다. 이것도 지금 2배가 늘었어요. 예, 그래서 2048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지금 이게 48GB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16단일 때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40%가 개선이 됐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HBM4의 주요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HBM4에서 경쟁사보다 이렇게 높은 사양의 오버스펙 전략을 취하는 전략적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3년 동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 못했다고요. 원래 된다 했다가 말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됐죠, 되기는. 예,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시간을 거의 뭐 써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걸 좀 해야 돼요. 예전에 보시면은 GA 방식 파운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TSMC를 쫓아가려고 이제 어떤 승부수를 띄운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잘 안 됐습니다만, 요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성능이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은 예전에 보시면은 예전 거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아졌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D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HBM으로 이렇게 쌌는데 그 전보다도 상당히 개선이 됐죠. 왜냐면은 D램 같은 경우에 예전에 1A D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1B D램이라고요. SK가 더 앞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이제 1C D램을 다시 이제 설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높인 거거든요, 성능을. 또 마찬가지로 또 로직 다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운드리 공정이 없어요.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자회사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성수 공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SMC에 맡기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12나노 공정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높죠. 근데 요번에 또 마찬가지로 삼성이 4나노 공정을 썼어요. 4나노 공정은 이제 핀팻 공정이거든요. 바로 GA 방식 바로 전 단계입니다. 하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성능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요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좋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 전에 11일인가요? 그때 이제 송재혁 사장님이 인터뷰 기자랑 했었는데, 기자가 이제 고객사 반응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납기도 빨랐고, 그 다음에 또 성능도 상당히 좋았고, 제가 보기에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 있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전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에 엄청 끌려다녔잖아요. 돈도 상당히 비싸게 사고. 그랬는데 이제 일단은 물량이 일단은 삼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물량 공급 면에서도 상당히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SK랑도 가격 협상할 때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빨리 좀 들어와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해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역전은 힘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한 3분의 2 정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3분의 1밖에 안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물량을 많이 늘려주지 않아요. 어느 회사나. 저도 예전에 이제 반도체에서 있었지만은 검증을 합니다. 시간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좋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은 SK가 이제 1위로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마 역전을 할 겁니다. 제 생각은. 왜냐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납기도 맞고, 그 다음에 또 퀄리티도 나오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이 뭐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삼성의 물량을 늘려가지 않을까. 실제로 HBM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점유율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테크 인사이트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삼성은 파란색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2027년 되면 37%가 되고 SK 하이닉스는 42%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하죠. 불과 5%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28년 되면 아마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제가 들었기는 이것보다 더 높은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작년 기준에 55%였네? 이게 약간 차이 있는데 그 기관마다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분기마다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때는 높다가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HBM4 시장에서 그럼 삼성전자 내세우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이 고객사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예전에 상사했을 때 상사의 메리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벤더를 한 가지로 가져가길 원해요. 왜냐면 이제 한 군데서 다 받아버리면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 벤더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받으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또 이런 벤더를 다 관리해야 돼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고 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AI 솔루션. 그래서 보시면은 설계도 같이 합니다. 그죠?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객이 원하면 또 설계도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팀도 있습니다, 삼성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패키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HBM도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을 택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메리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 있으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여러 가지 또 딜레이라든지 물량의 어떤 그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삼성이랑만 이걸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게 이게 개발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져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 아마 짧아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왔다 갔다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군데서 그냥 다 합니다.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 있죠. 왜냐면 물류비 세이브라든지 또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능을 또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랑 공정이랑 같이 협력을 잘하면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하면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메리트죠. 저 HBM4 전쟁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베이스 다이 기술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역량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있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도 뭐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샘플 나온 것도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일단은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로직 다이가 예전에는 어떤 그 로직의 어떤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I/O 입출력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역폭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선단 공정을 미리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삼성이 이번에 4나노지만 앞으로 이제 HBM4E라든지 HBM5에서는 지금 2나노 공정을 쓸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설계팀과 그 다음에 공정팀 같이 이제 안에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삼성전자 HBM4 생산을 늘리기 공장 증설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진짜 SK하이닉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평택에 있는 P4 공장에서 이제 증산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죠. 그게 보니까 매달 한 10만 장 이상 증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보다 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량 캐파가 엄청 많아지죠. 일단은 중요한 게 캐파입니다. 일단 고객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또 그 삼성 최근에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 자본금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조 원인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자본력이 또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2026년도는 아직까지는 뭐 차이가 좀 있지만 2027년도 되면 이제 거의 5%밖에 차이 안 나고 28년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역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성능도 상당히 좋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먼저 지금 선점을 했다고요. HBM4에서, 삼성에서. 예,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도 뭐 상반기에 지금 납품이 예정이 돼 있지만 먼저 이제 선점을 했거든요. 이 선점이 중요합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나. 그리고 원래 메모리는 지금도 삼성이 넘버원입니다. 지금도 넘버원입니다. 단지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간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1위였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메모리 회사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HBM이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쓴 거예요. 근데 삼성은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세트 사업부,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 이것저것 파운드리, 시스템 SI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HBM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삼성은 HBM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도 계속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2년
네, 아마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이번에 그러면 삼성전자 HBM 경쟁력 회복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8만 원입니다. 예, 18만 원 넘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도 보니까 노무라 증권인가요? 거기서는 네. 뭐 30만 원 가까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반 증권사 보시면 24만 원, 네. 26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3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0만 원대 중반은 갈 것 같아요. 네. 예, 충분히. 왜냐면은 지금 올해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높진 않지만 내년에 HBM 출하량이 삼성이 보시면은 뭐 3배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수량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HBM 수요 전망이 엄청납니다. 지금 파운드리가 25% 정도 성장하는데요.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2.5배 135% 정도 성장한다는 전망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이 비전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아직도 적자입니다. 물론 이제 고객들은 이제 수출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적자이기 때문에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엔 주가에는. 근데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지금 수주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0년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제 납품이 아마 빨라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거든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엑시노스가 작년 말부터 출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엑시노스. 왜냐면은 삼성에서는 지금 갤럭시 폰에 모든 엑시노스를 다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엄청납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가 마켓시어가 크게 갈 때는 19%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매출이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의 반이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나왔거든요. 내부 매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거기서 일단. 그래서 주가는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올해 그때부터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괜찮아요. 아마 네.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HBM이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27년도 가면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는 지금은 삼성이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장기 투자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 본다라면은 앞으로 3년 후면은 삼성이 훨씬 좋습니다. 시장 전망은. 삼성 이제 하이닉스 그러면 매도 시점을 친다면 이 반도 HBM이든 뭐 낸드든 디램이든 지금 어쨌든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제조하는 삼성 이제 SK 하이닉스 위에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게 계속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영하진 않지만 이게 분명히 중간에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네. 보시면은 메모리도 보통 3년이나 4년 주기적으로 보시면은 불황이 왔었거든요. 분명히 불황이 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증상 계속 하고 그러면 분명히 불황이 옵니다. 근데 이제 불황이 왔다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올라간다는 거죠. 또 그 기간이 보통 1년,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예전에도 보시면은 반도체 시장은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자, 교수님 또 이번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타라 이 책도 출간하셨는데 그럼 이번 슈퍼사이클은 언제까지로 보세요? 보통 기존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AI 보시면은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상당히 장기간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AI가 대세고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지만 이게 앞으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온디바이스 AI. 최근에 보시면은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연결 없이도 기기 내에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보시면은 모든 디바이스에 Edge AI, 온디바이스 AI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디바이스나 전자제품에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뭐 냉장고, 가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최근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또 로봇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대세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반도체 수요도 상당히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봇에도 많이 이제 쓰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5년, 길면 10년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